모르는 문학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본다? 보기부터 보셔야 돼요. 보기 어디에 있니? 45번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에서의 시간 양상은 양상 무슨 뜻이니?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은 화자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 지향성은 뭘까? 화자가 바라는 것, 화자가 목표하는 것을 시간 안에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화자가 미래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미래지향은 뭐야? 미래를 조금 더 뭔가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 목표를 잡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시에서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순방향의 흐름을 보입니다. 미래지향성을 보이는 경우예요. 이때 화자는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과거로의 회귀 대신에 과거로 돌아가는 거 말고 뭘 선택할 거야? 발전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한대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보고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가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뭐? 광야입니다. 네, 에스파가 얘기했던 고 광야 말고요. 자, 그럼 얘들아, 앞에서부터 볼 건데 일단요, A에 여기 한번 체크해 보자. 까마득한 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천고의 뒤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까마득한 날이면 아주 옛날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들아, 까마득한 날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언제예요? 현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천고의 뒤 미래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시간의 흐름이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로 순방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보기에서 했던 얘기대로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 시의 화자는 어떤 태도 가지고 있는 거야? 미래지향적인 태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보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방향의 흐름을 보이는 경우는 언제야? 미래지향성을 보이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시의 화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현재의 결핍 인식했어. 그럼 얘들아, 현재는 어떤 상황이야? 보기에 의하면 결핍 상황이에요. 뭔가가 부족한 상황이죠?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보기에서 화자는 어떤 태도래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발전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럼 뭐야? 미래에는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는 신뢰, 다른 말로 믿음이 있겠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대요. 저항 의지가 지금 드러나는 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어요. 그럼 뭐예요? 세상이 처음 생겨난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단어 천, 지, 개, 벽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던 시기입니다. 아주 최초의 시간이죠.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걸 어떤 시간이라고 보냐면 태고의 시간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태고의 시간. 태초의 옛날이란 뜻이에요. 밑으로 보겠습니다. 어대라고 했는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쓰는 건 해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대,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너무 태초의 시간이라서 다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서리법이 쓰인 겁니다. 즉, 다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옛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A에서의 광야는 어떤 광야야? 원시적 광야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원시적 광야. 자, 이제 B로 가겠습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대요. 연모하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다,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감정을 느낀다고? 무슨 표현 방법일까요? 의인법, 그렇죠. 의인법이 쓰인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요, 뒤에 보시면 산맥들이 휘달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휘달린다는 건 매우 열심히 달린다는 뜻이라서 무생물인 산맥이 달릴 수 있는 생물처럼 표현했다? 화류법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가제일고 교과서에서는 의인법이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밑으로 갈게요.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지금 제목 어디야? 광야. 그래서 이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얘들아, 모든 산맥들이 여기저기 달려갈 때도 이곳은 차마 못 왔어. 왜? 이곳은 매우 신성하거든. 그래서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광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광야의 신성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C로 가실 거예요. 끊임없는 광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광은 빛광자의 그늘 음자를 사용합니다. 낮과 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 시간을 의미했어요. 세월을. 그 다음 얘들아, 여기 밑줄 할 거예요.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가 졌습니다. 질문할게요. 계절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시간은 사실상 사람들이 약속한 겁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은요, 관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절 밑에다가요, 관념적 또는 추상적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다 적어볼게요. 관념적 또는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이런 게 피었다가 졌대. 마치 꽃처럼요. 피었다가 지는 건 꽃처럼 구체적인 물체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죠. 따라서 추상적인 소재인 계절을요, 피었다가 집니다. 아,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을 했네. 그래서 이건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추상적 소재를 구체화하였다.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2학년에 올라가면 또 다른 용어로, 자, 이거를요, 주관적으로, 즉 내 마음대로 우리가 약속했던 계절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있죠. 주관적으로 변화시켜서 활용한다.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1학년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2학년 친구들은 여긴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명지고에서는 종종 여기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갈게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습니다. 비로소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었다. 밑에다 적어주세요. 무엇이 시작되었다?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럼 얘들아,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지금으로 한번 갈 건데 이 시 지은 사람 누구예요? 2, 6, 4. 이육사의 이름은 왜 이육사죠? 일제강점기 때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죄수 번호가 264번이거든요. 그래서 일제에 저항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자기의 작가로서의 이름을 이육사라고 지으신 분이야. 어떤 분이니? 일제에 저항하던 저항 시인이죠. 그럼 얘들아, 지금은 언제겠어요? 일제. 강점기겠죠? 그럼 지금 눈 내리고 있습니다. 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뭐니까? 일제 강점기를 의미하니까요. 마이너스 시어입니다. 드디어 등장했네요. 뭐? 결핍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죠. 자, 눈 내리고 매화향기가 혼자 아득하대요. 얘들아, 눈이 내려오면 생물들 살기 쉬워, 어려워. 그런데 그 엄혹한 시기를 누가 혼자 존버타고 있는 거야? 매화 혼자 존버하고 있죠. 그럼 뭐야?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되겠네? 플러스예요. 질문할 거예요.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고 했어. 질문. 매화 향기가 가득한 거 무슨 수로 알아요? 봐야 알아? 향기 어떻게 알아? 냄새 맡아야 알죠. 그러니까 무슨 심상 쓰였어요? 후각적 심상이 쓰인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네. 아, 화자가 등장했네요. 나죠. 나는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의지적인 어조죠? 그죠? 의지적인 어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노래의 씨를 뿌리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가난할까? 여기가 포인트죠. 얘들아, 일제강점기예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저 독립투사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아 적어? 적겠죠. 내가 지금 하는 건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현실이 너무 엄혹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야.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뭘 뿌릴 거예요? 노래의 씨를 뿌릴 거래요. 얘들아, 여기서 말한 노래의 씨는 사실상 뭐겠어? 광복을 향한 염원이겠죠? 자, 이제 얘들아, 보기에 나왔던 것처럼요, 이 시의 화자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저항 의지를 다질 거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무슨 확신이 있을까요? 가보실게요.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초인이 반드시 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내가 그때 심어놨던 내 노래를 싹 틔워서 노래를 부르게 만들 거다라는 뜻이라서 여기에 생략된 건 뭐냐?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만들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요, 초인은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겠죠. 초인이 와서 내가 미래를 위해 심어놨던 노래를 여기서 구현을 할 거니까요. 그지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여기 초인이 있어서 부르게 하리라 굉장히 의지적으로 보기 때문에 광복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지요? 자, 그럼 얘들아,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43번에 1번입니다. 서리적 표현 활용했죠. 어디에서? A에서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리아에 있었고요. 원시성을 가진 태초의 광야의 모습 강조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가실 거예요. 인격화된 대상의 행위, 인격화됐다 무슨 뜻? 의인법이 쓰였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있어요? 모든 산맥이죠. 그치? 모든 산맥 행위를 추측했습니다. 뭐라고요?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했으니까 추측하여 맞고요. 광야의 신성성 부각했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계절이 피었다가 사라졌다가 피었다가 사라졌다가 여러 번 반복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광야가 생성됐다가 아닌 거죠.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3번이 탈락이에요. 4번에 D 보실까요? D는 지금은 안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몇 번 가실 거냐? 44번의 기억에 대한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화자를 각성하게 합니다. 세모할게요. 자, 얘들아, 2번은 확실히 틀린 것 같죠? 초이는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공간, 즉 광야를요 더 황폐하게 만들 거래. 맞아? 틀렸네. 2번 탈락. 3번입니다. 공간의 변화를 바꿀 겁니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초인이 있어서 내가 심어놨던 노래를 부를 거니까. 예전엔 노래 안 불렀는데 지금은 부를 거야.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맞는 말. 얘들아, 위화감이 뭐예요? 마음의 벽을 느끼게 한대요. 거리감 느끼게 한대요. 진짜 그래? 아니죠.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야. 그럼 위화감 안 느끼겠네. 4번 탈락. 5번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한대요. 그렇죠. 초인이 있어서 목 놓아 부르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자, 이제 45번에 가에 해당하는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의 화자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을 통해 발전된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하여 극복의 자세를 드러냈니? 얘들아, 극복의 자세 어디서 나와요? 지금에서 나오죠? 왜냐면 결핍은 현재 있다고 했는데 얘들아,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거는 과거예요. 그죠? 보기에서요, 문제는 언제라고 했어? 현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극복 의지의 자세를 드러낸 거는요, 이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부분이 아니겠죠? 뭐예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서 1번은 탈락입니다. 2번 보실게요. 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현재의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결핍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로 가서요. 가기 전에 보기 해석해 볼게요. 자, 화자가 과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과거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자, 지금요, 나시는 과거지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가볼게요. 화자는 미래에 대한 신뢰 없이 과거의 공간을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깁니다. 이때 화자의 과거 해상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과거의 공간이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존속하다라는 건 계속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울타리박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겼대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여하튼 얘들아 그러면 보세요. 고향의 소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 얘들아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소년이래요.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사실 알몸으로 지낸다는 건 웬만한 순박한 아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알몸으로 산다는 게 사실상 뭐야? 애드가 되게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시에서 언급하는 대상이 소녀, 소년, 그리고 누가 있어요?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습니다. 누구도 있어. 들길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 시를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로 이 가치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녀와 소년이 있고요. 얘네 둘이 한 묶음으로 묶인 다음에 and 그러니까 요게 가치인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들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한번 끊는 거야? 소년과 소녀 한 묶음, 들길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들아 좀 낯설긴 해도 사랑스러운 건 누구야? 낯설긴 해도 사랑스러운 거 누구? 들길이에요. 맞죠? 왜냐면 여기까지 문장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쵸? 자, 얘들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낯이 설어도 사랑스럽다. 이건 뭐에 해당하냐? 들길에 해당하는 수식어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소녀, 소년, 들길. 차이점 뭐냐? 소녀, 소년, 들길이 한 묶음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소녀, 소년과 같이 사랑스러운 들길이래요.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뭐뭐처럼, 뭐뭐듯이처럼 읽을 수가 있죠. 그럼 무슨 일이 돼? 소녀, 소년처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속성을 가진 건 누구야? 이때는 들길만 있는 게 아니라 소녀, 소년, 들길 모두가 다 낯이 설고 사랑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신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제일고에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지 얘들아? 자 이어서 갈게요. 2.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에다가 아지랑이 네모칸 할게요. 또 누가 피듯 태양이 타듯 또 누가 날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얘들아 제가 지금 다 네모칸으로 한 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자연의 것이죠. 그렇게 천연이는 뭐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죠. 그렇게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습니다. 얘들아 울타리랑요 마을처럼 제가 세모로 표시한 건 다 뭐야? 인간적인 것이에요. 근데 얘들아 지금 보시면요 마지막 면에 보시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래. 그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어우러지고 있는 마을이 되겠죠. 또 보실까요?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대요. 잔광은 뭐야? 남은 햇빛이에요. 햇빛이 오랫동안 부신 마을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또 어때요? 밤이 되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 어때요? 인간과 자연이 뭘 이루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의 조화를 매우 강조하는 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43번에 4번 보도록 하실 건데요. 질문할 거야.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겼다는 거 무슨 수로 알았어? 혹시 촉각으로 아니? 아바타야 뭐야? 어떻게 해야 알아요?
눈으로 봐야 알겠죠? 시각적 심상입니다. 한여름을 알몸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알죠?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시각적 심상이에요. 그죠? 그럼 얘들아, 43번에 4번 보시면요. 시각적 심상 활용을 했고요. 고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고향의 소녀, 고향의 소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5번 보실게요. 비유적인 표현 뭐뭐하듯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4번에 니은에 해당하는 거 보실 건데요. 니은은 뭐니? 화초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화자를 성찰하게 하나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있나요, 화자가? 화자가 성찰한다는 건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야.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지금 화자가 그러고 있니? 그냥 장면을 묘사만 하고 있죠. 성찰 틀렸어요. 3번입니다. 공동체의 인식 전환. 공동체라고 얘기했어.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의 집단이죠. 하나의 집단의 생각이 바뀌었어, 화초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죠. 몰라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 뭘 지향해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걸 지향하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45번의 나머지는 왜 맞는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소녀, 소년들끼리 존재하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 자, 위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과거의 공간을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보고 있구나. 3번 맞는 말이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잔광이 부시고 별을 뜨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5번 볼게요. 마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지금 있다가 비록 현재 시제이기는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의 공간이 존속하기를 소망한다. 그럼 얘들아, 이 문장과 같이 읽으면 마지막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